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독서실 등 6가지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방역 비상조치가 도쿄 등 10여 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오키나와현 등 3개 지자체에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결국 일반인 경기 관람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중들에게 입장권을 팔지 않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특정 관중들을 정부가 지정해서 표를 나눠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5월 프랑스 오픈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거부해온 조코비치는 앞서 올해 첫 세계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 출전하려 했지만 법정 다툼 끝에 추방됐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내년 가을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예방하는 백신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유의미한 결과가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4,0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13명 늘어난 4,07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78명, 2주 전보다는 1,050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국내 발생은 3,763명, 해외 유입은 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6명 줄어든 543명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6,378명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후반까지 감소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9%포인트 낮아진 28.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7.4%, 경기는 26.6%, 인천은 14.7%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99개, 경기 518개, 인천은 163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980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8%로 전날보다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영화관 등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호전됐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한 시설은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입니다. 전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가운데 11.7%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다른 시도는 유지하게 되는 등 혼선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시식이나 시음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은 방역 패스 해제 대상이지만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시식을 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을 하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완화는 방역과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백신 패스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죠. 하지만 보름 만에 지침이 뒤집히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대형마트.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가려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왜 종이 없어서 이렇게 드시고 접종 맞으시면 안 돼요. 차도 같은데. 거세게 항의하던 이 남성이 급기야 막무가내로 들어가 버리자 직원이 다급히 쫓아가 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접종 증명 없이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바로 해제된 줄 알고 대형마트를 찾았던 손님들입니다. 이처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백신 미접종자나 미완료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입장이 거부된 손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된다고 하길래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되게 혼란스럽고 서울로 장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접종 증명이 없으니 서울 가서 장을 보라는 안내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가면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장 보러 와갖고 서울 거점 가요? 참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보름도 안 돼 뒤집힌 방역 지침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해제되는 건 아셨어요? 몰랐어요. 정신없고 불편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백신 패스 적용 업종에서 해제한 정부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 특성을 꼼꼼히 안 따지다가 뒤집으며 시민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 패스는 철회됐지만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결국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식당이나 카페, PC방, 노래 연습장을 이용할 땐 성인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8.8%로 여전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오는 3월 1일부터. 그런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4일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모든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습시설을 뺀 만큼 고위험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현재 청소년 3명 중 2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1차 접종률 증가세는
학원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면서 새학기 정상 등교도 추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를 보완하면서 학교 현장에 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과 관련된 방역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정부는 학생 감염이 증가해 수업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예배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패스의 예배 사유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 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예배 사유가 있다며 현재로선 예배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방역 패스 예배 사유는 PCR 음성 확인자와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모두 4가지 경우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길랑발의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사흘 동안 39명에게 처방됐습니다. 투약 이후 상태가 호전됐고 부작용 신고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다음 날부터 처방돼 사흘 동안 39명이 투약받았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재택치료 환자 31명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8명입니다. 도입 물량 2만 1,000명분을 고려하면 3주 동안 하루 1,000명이 투약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겁니다.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은 재택 환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큰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입니다. 특히 이들 모두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안에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투약 조건이 제한적인 데다 병용 금기 약물도 28가지에 달해 보수적인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65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또 병용 금기 약물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10%대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방이 필요한 환자도 진단이 늦어져 투약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 발현 이후 5일이 지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한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런 관점이 중요했다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빨리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관련 부작용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처방받은 환자들은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돼 위중증 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상태가 좋아져도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80만 명 선을 유지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대유행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80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나흘 연속으로 80만 명대입니다. 이번 달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주 전보다 61% 증가하며 15만 5천여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57% 늘며 2,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진앙지였던 뉴욕주에서는 감염자 추이가 꺾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까지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So turning the corner on the winter surge. Positivity is declining. You've all done the right thing. And that is why we'll be at the forefront of the states seeing this long-awaited, much-anticipated decline. 하지만 당장에는 이번 환자가 전체 병원의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군 의료팀을 지원받기로 했는데도 800명의 의료진을 추가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백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전국적인 상황이 뉴욕주와 같은 속도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점이 며칠 내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몇 주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사태의 마지막 대유행일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7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서 모든 이가 바라는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살아있는 마지막 바이러스가 될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는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전염 수준이 낮아져 그게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타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게 새로운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현재 세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적용되는 방역 비상조치가 수도 도쿄 등 10여 개 광역지자체에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도와 수도권 3개 현 지사는 어제 저녁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을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현과 야마구치 현, 히로시마 현에 중점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991명으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월요일 기준으로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입장권을 파는 대신 미리 정해놓은 관중들만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도쿄올림픽. 그러나 코로나19 창궐로 몇몇 종목을 빼고는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입장권 수입 9,300억 원이 날아갔고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지난해 해외 관람객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인들에게도 입장권을 안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특정 그룹의 관중들에게 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는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적 잔치를 무관중으로 치르고 싶지는 않았던 중국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그러나 입장권 수입 포기와 막대한 적자 부담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제로 코로나가 위협받고 있고 개막식이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와 겹치는 등 위험 요인이 가중되자 선택한 고육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에서 추방당한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손실은 호주 오픈 출전 불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21번 우승 도전 무산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결국 호주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유지 두바이에서 팬들의 요청에 사진을 찍어주며 여유를 잃지 않는 조코비치. 호주 입국 때 구금 굴욕을 겪고 법원 판결로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백신 반대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추방됐습니다. I can confirm that Mr. Djokovic departed Australia last night. So that was on the basis of the full federal court upholding the decision of Minister Alex Hawke to cancel Mr. Djokovic's visa. 9차례 우승한 호주 오픈에서 나달과 페더러를 제치고 메이저 21승을 달성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메드베데프 등 추격자들에 쫓기는 세계 1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돼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조코비치. 방역을 강화한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등 향후 대회 출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의 추방 조치에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의 자랑이라는 문구를 띄우며 조코비치를 응원했습니다. 남자 프로테니스 협회는 호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의 호주 오픈 불참은 대회에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어제 온라인으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들이 겨울마다 2, 3회가 아닌 연간 1회만 백신에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오미크론 예방을 위한 전용 mRNA 백신 개발은 완성 단계에 있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며 유의미한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 16일 찬성 215표, 반대 58표로 코로나19 보건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 등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만 주게 됐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 대부분 문화 여가시설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네,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들은 격리 기간 중 4일째 오후와 5일째 오전의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스라엘 공중보건의협회는 무증상 확진자는 아예 격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는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많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서 제3극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빙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사라지고 있는 산악 빙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